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자본주의가 더 진화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머물러서 퇴화해서 사라지거나 하는 그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벌써 현생 인류한테 사회 제도로서 지금 정착이 된 지가 한 300년 됐는데 300년 동안 자본주의의 특성상 어떤 재화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가치에 대해서 항상 인플레이션을 조장을 해서 그 가치보다 높게 평가를 한 그 나머지 잉여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그 인플레이션만큼을 풍족함으로 누려오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다시 또 지금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정부에서 물론 세계 대공황 1929년에 있었던 세계 대공황은 다른 문제고 최근 들어서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끝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제도의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그 위기의 인터벌이 간격이 계속 줄어드는 쪽으로 가는 게 인류의 역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다음에 뭐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자본주의에 변형된 자본주의가 새로 출현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전혀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도 지금 이제 각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디지털 화폐 그리고 시민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또는 준비를 하거나 이미 실행 중인 그 시민 자체의 어떤 경제 공동체 조그마한 경제 공동체 그런 운동 그리고 이제 사이버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이 경제 블록들을 따로 만들어서 약간의 자본주의에 변형된 자본주의가 자꾸 우리 옆에 지금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만 봐도 조만간에 뭔가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자본주의나 아니면 전혀 다른 제도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생각난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머릿속에 최근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인류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까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달려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정도에 와서는 기본 그 트랙에서 벗어나게 된 강제로 벗어난 사람들과 자기가 원해서 벗어난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범주의 어떤 카테고리가 하나 새로 만들어진 느낌을 받거든요. 뭐 개인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인류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뭔가 발전을 열심히 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달려왔는데 결국 그 과정 안에서 행복하지가 않고 목표가 끝나면 또 나도 모르게 새로운 목표를 잡다 보니까 결국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끊임없이 달려야만 하는 그리고 목표에 도달했을 때는 만족감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짧은 만족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해서 또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니까 사람이 달리기를 하더라도 달리면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니까 지쳐서 결국엔 나가 떨어지는 형태가 지금 인류가 처한 그 상황 그리고 개인이 처한 상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영성이나 마음 공부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커다란 인기 있는 어떤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떤 아이템화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또 뭐든지 뭔가가 하나 생기면 그 안에서 굼는 현상이 생기니까 이게 또 비즈니스화 돼갖고 또 사람들을 실망시키거나 상처 주거나 사기꾼들이 또 생겨나고 또 당연히 찐으로 하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바꾸는 힘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고통스럽지 않고 괴롭지 않으면 절대 고개를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서 달려버리고 있는 정신 차려보니까 그냥 어느 트랙인지 모르는데 하나의 큰 트랙에 달리고 있는데 괴로움이 없으면 이 트랙 옆에 다른 트랙이 있다는 걸 전혀 발견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만 그냥 주구장창 달리고 그래서 괴로움이랑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진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냥 생활하는데 지쳐서 나 스스로를 벗어나서 이 밖에 외부적인 거를 이게 둘러보기만 해도 내 주위 가까운 데 둘러보거나 나 스스로 이외에 다른 거를 다 쳐다보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내 환경이든 나한테 호의적인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남과 뭔가 내가 내 몸을 써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누구 눈치를 봐야 되고 비교 당해야 되고 비교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또
생명 유지가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 그 생활에 빠져버려서 그런 환경에 이게 그냥 계속 그 생활에 그냥 완전히 그냥 갇혀져 버려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생각을 할 여유, 도대체 이게 뭐지? 이 상황이 사실 정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어떤, 그러니까 내면을 쳐다볼 정신적인 또는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사람들이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그러니까 무슨 시간이 없냐면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거나 뭔가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갔다 오면 피곤해서 쓰러져 자야 되고 다시 또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야. 왜 그렇게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궁금한 게 그 원장님 주변에는 돈 많고 소위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거가 힘들어서 진짜 자기가 엄청 노력을 해서 그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시간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덜 피곤할 것 같다는 그냥 상식적인 차원의 생각이 있는데, 원장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그 의사라고 하는, 물론 모든 직업이 다 그렇지만 의사라는 직업군 내에서도 여러 부류들이 있고 여러 이 등급들이, 뭐 등급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클래스파이 할 수 있는 이 사람들 부류가 나눠지는데,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람부터 그리고 아주 풍족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의사를 하는 사람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결국은 그거를 나누는, 그 레벨을 나누는 또는 뭐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결국은 돈이라고.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권력이니까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 돈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부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의사들도 부류가 나눠지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을 보면 다 빚으로 시작을 한다고. 상당수가 그래요. 상당수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절반은 넘는 것 같아요. 빚 없는 의사 없어요. 다 빚으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동네 의원이든지 아니면 뭐 큰 병원이든지 간에 부모가 돈을 대서 그거를 뭐 자기 소유로 해서 시작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런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냐고.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런 거 없이 빚으로 맨 땅에 헤딩으로 시작을 한다고. 그럼 다 그게 빚이거든. 그러면 결국은 빚 갚다가 병원이 잘 되면 또 빚을 얻어서 또 대형화하고 이런 거를 계속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데. 그럼 소위 우리가 이 병원은 되게 환자들도 많고 되게 잘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이는 병원 원장님들도 안을 들여다보면 빚이 많고 또 빚이 많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그 빚을 잘 갚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며, 대신에 빚을 못 갚고 그 빚을 그냥 유지를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져서 폐업하거나 빚을 더 늘려야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의사들이 다 경제적인 걸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절대.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연봉 높고 개업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그거거든. 내가 시작을 할 때 결국 이것도 의사들도 개업한 게 다 사업인데, 자기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을 할 때 빚 없이 시작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그 업을 유지를 할 때 나 혼자 먹고 살고 쓰고가 아닌데 가족들을 부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도 있고 빚도 갚아야 되고 은행 이자 내야 되고, 그런 걸로 했을 때,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 고정 비용이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 직장인들 또는 뭐 이런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보다 의사들이 운영하는 의원급이나 아니면 이제 병원 규모가 더 크면 훨씬 높겠지만,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고정 비용은 훨씬 더 나간다고. 의사들은. 우리가 최근에 노동시장에서 한번 이슈가 됐던 게 시급 10,000원. 그런데 병원에서는 시급 10,000원 넘은 지가 옛날에 넘었어요. 옛날에. 지금 시급 노동자들 시급 10,000원으로 올려서 난리가 났었다고, 시급을 10,000원으로 못 올려주네 이런 걸로 서로 투쟁하고 시끄럽게 하고 논란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병원은 시급 10,000원이 아니라 20,000원으로 올라간 지도 오래됐다고. 지금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고정비가 많이 나가는 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결국 그런 뭐냐, 그래도 뭐 누릴 만큼 누리지 않느냐. 아니 물론 돈을 많이 버는 의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똑같다고. 다른 그게 의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버는 사람들은 버는 거고, 그냥 현상 유지하는 사람은 현상 유지하는 거고,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빚을 지는 사람들은 더 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아.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돈의 등급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화의 등급에 따라서 의사들도 레벨이 나눠진다고. 그러니까 의사들도 재테크 해야 된다고 하고, 세테크 해야 된다고 하고, 부동산 하고, 주식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고. 요새 유튜브들 많이 뒤져보면 의사인데 의사 하다가 유튜브로 전업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다음에 주식 투자로 전업한 의사도 많고, 또 뭐 가장 최근에는 또 웹툰 작가로 데뷔한 사람도 있고. 그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풍족하고 경제적으로 낭만적이라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했을까 싶은 거죠. 아니 편하게 병원하면 버는 돈이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씩 벌 거라고 생각들을 일반인들은 할 텐데,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돈을 벌 텐데 유튜버로 전업을 하고 웹툰 작가로 데뷔를 하고 그 주식 투자나 또는 부동산 경매 투자가로 변신을 하고 과연 그럴까요? 다 힘들어요. 다. 지금 밖에 잠깐 나가서 둘러만 봐도 전부 각 건물마다 병원 없는 건물 없어요. 병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1년이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의사 면허를 따는데 그게 10년이면 3만 명이고 4만 명.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어딜 가겠어요? 길거리에서 장사하겠어요? 다 개업한다고. 물론 다 개업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개업을 한다고. 그러면 경쟁이 심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비슷해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원장님이 다시 태어나신다면 의사를 한 번 더 도전하시겠습니까? 다른 직업을 가지시겠습니까? 난 100% 다른 직업. 이유는요? 한국에서는 의사하고 싶지 않아요. 이유는요? 첫 번째, 한국에서는 이 정부의 간섭이 너무 심하고 의사의 재량권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의사들이 다른 나라의 의사들보다 노동 강도가 엄청 심해요.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러면 뭘 해보고 싶으세요? 나는 나중에 혹시 다시 태어나서 다른 직업을 갖는다면 뭐 생각은 잘은 안 해봤는데 뭔가 자유로운 직업, 얽매이지 않는 직업, 사진 작가 또는 여행 작가 그런 거? 근데 장사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지금 의사도 장사로 장사죠. 의사도 장사죠. 의사도 당연히 장사죠. 장사가 아닐 수가 없죠. 대한민국에서는 장사를 하도록 강요가 되어 있는 거고 한 명이라도 더 봐야지 되는 상황이니까. 네,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보기보다 어떤 직업도 그러하듯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은데 원장님만의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루 동안 받았던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원만하게 좀 보다듬는지 그거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하나 공개해 주시죠. 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예전에 굉장히 민감했는데, 그러니까 환자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또는 이제 매출로부터의 압박 또는 직원과의 갈등 이런 걸 스트레스에 굉장히 좀 예민하고 그것 때문에 화도 많이 나고 하루 종일 분노하고 이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 스트레스 자체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됐어요. 뭐냐면 내가 이게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거를 다른 사람이 사실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을 내가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착하거나 끄달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끄달린다거나 연연하거나 말도 안 되는, 쉽게 얘기해서 예의 없는 환자들, 막말로 해서 싸가지 없는 환자들, 의사 무시하고 뭐 말 함부로 하는 환자들, 그런 사람들 보면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분노하고 그 사람을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어떤 식이냐면 이게 다 그냥 순간 외부에서 오는 그런 자극에 대해서 내가 다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로부터 이렇게 조금 뭐랄까 제 3자적인 입장에서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명상의 효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나이를 먹어서 약간 둔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요즘은 굳이 그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놔버리면 되는 거를 내가 붙잡고, 지금 벌써 지나갔는데 그 순간이 지나갔고 지금은 그 순간도 아닌데 내가 왜 그 이미 지나가 버린 순간 때문에 내 스스로를 괴롭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냥 요새는 그냥 덤덤해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는 상황으로 그냥 내가 스스로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요새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따로 뭘 하는 거는 없고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어서 내가 괴로워지고 내가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것 뿐이지, 그 상황은 이미 지나간 과거고 나한테 자극을 줬던 어떤 사람이나 그때 그 상황, 이거는 그냥 그 순간에 잠깐일 뿐이니까 그게 나를 계속 괴롭힐지 괴롭히지 않을지는 내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놔버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요새는 스트레스 지수 자체가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퇴근하고 나면은 퇴근할 때는 그냥 멍한 상태로 되도록이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내려놓은 상태로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가서 1시간 정도 뭐 운동하고 와서 이제 책을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넷플릭스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이제 집에서 자기 전에 명상을 한 30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녁 시간을 마무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님을 옆에서 지켜볼 때는 일단 명상도 되게 집중해서 최근에 이제 몇 년간 좀 꾸준히 하신 것도 되게 크게 원장님의 느낌이 좀 바뀌는데 도움이 됐다고 저는 이제 제 3자로서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좀 느껴졌고, 또 하나는 원장님 말 속에서 느껴지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려놓는 게 좀 되는 느낌. 원장님이 여러 가지를 좀 붙잡고 계셨었다면 좀 내려놓게 된 거를 통해서 좀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았나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려고 내려놓아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운명론적인 것 같은 건데, 내가 애쓴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또 노력을 한다고 될 일이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결국은 흐름이더라고요. 흐름. 그러니까 인생은 그냥 부처님 말씀처럼 인생은 물 위에 떠 있는 나뭇가지처럼 그냥 물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출렁출렁 흘러가는 게 그게 인생이지, 가끔 뭐 큰 파도도 만나고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아주 잔잔한 호숫가에 이르기도 하고 폭포에처럼 아래로 그냥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게 인생인데, 그 누구나 그런 인생을 다 겪고 사는데 나만 혼자 힘들어하고 나만 혼자 괴로워하고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거나 우주가 변하는 건 아니라고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랄까, 나이를 먹으면서 지나 보니까 별로 그렇게 애쓰지 않고 그냥 막 뭔가를 쟁취하려고 애쓰고 막 뭔가 이렇게 투쟁심으로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뭔가 이뤄내야지 하고 이렇게 막 살았던 사람하고, 그저 그냥 뭐 지금 있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았던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결과가 똑같더라고요. 지금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뭐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사람이, 물론 돈은 좀 더 벌었지만 나보다,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뭐 재벌이 되거나 뭐 세상을 흔들 만큼의 어떤 업적을 남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보다 더 가족 생활이 더 행복하거나 자식들이 더 잘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누구누구나 어떻게 살든 다 비슷비슷하게 살더라고요.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가장 최근에 내가 이제 혼자 내 친구들한테 쓴 카톡이 한 가지 있었는데, 뭐냐면 과연 우리 주위에 사는 사람들 중에 돈, 명예, 권력, 사랑 또는 영성까지 포함을 해서 이 5가지에 모두 완벽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돈, 명예, 권력, 사랑, 영성, 이 5가지를 모두 다 만족스럽게 누리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 5가지로부터 전부 자유롭고 전부 행복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돈 문제에 걸려있든 사랑 때문에 고민을 하든 명예가 더럽혀지든 권력을 쟁취하지 못해서 어디서 쫓겨났든 뭐 어디든 뭐 직장이든 사회적으로든 그리고 영성의 문제 그러니까 뭐 종교하고의 갈등 내면의 갈등 내 스스로 또 우울증 또 뭐 약간의 정신적인 문제 이런 걸로부터 과연 전부 다 이 5가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그런 완벽한 사람이 과연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었을까? 부처님이나 예수님조차도 힘들어 하셨었는데 사시는 동안에는 그런 생각은 돈도 없으셨죠. 돈도 없으셨고 돈에 대해서는 아예 뭐 완전 오링이셨으니까 그분들은 근데 사람들은 그 5가지를 모두 다 가지려고 애를 쓴다고 다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갖기도 너무 힘든데 돈만 갖기도 힘들고 명예만 하나 갖기도 힘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평생 옆에다 두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영성으로 영적인 게 충만이 돼서 항상 생활이 즐겁고 그러기도 너무 힘든데 이 5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더라고 다 한 가지만 그래서 나도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돈이나 벌을래 이제 돈이나 벌어야겠어.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아 개판이죠. 개판이죠. 인생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남았을 때 아니 정말 노력한다고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지구상에서 지금 당장의 삶이 굉장히 나한테 순간순간 중요하다 이거를 자꾸 느끼게 돼서 애쓰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벌어질 일은 벌어진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필요한 것은 주어지게 마련이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한테 다가올 것이고 나한테서 떠나갈 것이다. 그게 내 결론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에게 또 모르는 사실을 많이 일깨워 주시고 또 자기 삶을 한 번씩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